한투자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택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던 주택 전세 계약을 하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소재지, 토지, 건물, 임대 부분을 정확히 제시해 갖고 작성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면적, 그다음에 위치, 동호수 등등이 있어야지 계략적으로 대충 쓰면은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여기서 계약금이 0원이어도 됩니다. 계약 보증금이 0원이어도 되고, 누구는 보증금이 있고 얼마다, 계약금이 얼마다, 월세가 얼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계약 관계에서 보증금이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이 전세금에 얼마다, 전세금이 만약에 3억이면 꼭 3천만 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 계약 전세금이면 100만 원 계약금으로 걸고 잔금 때 900만 원 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갖고 계약금이 10%가 안 됐으니까 계약이 안 된다, 5%가 안 돼서 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5%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계약금 영수증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꼭 만약에 보증금이 3억 이렇게 돼 있다면 전세금을 1억 1,500만 원 이렇게 이상 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새로운 규정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기본 규정이에요, 요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 이자, 체납 등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만약 고지하지 아니했을 때는 나중에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요게 기본 양식으로 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간혹 가다가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 모레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가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입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없이 가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오래된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을 할 때는 꼭 그런 거를 확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지금 여기 돼 있지만은 법령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논란되는 법령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논란되는 게 계약의 갱신. 꼭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을 통지하셔야 돼요. 2개월이 지나서 1개월이 남았는데 계약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나가셔라 이렇게 얘기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안 됩니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된 걸로 봐요. 이 조건은 무조건, 조건은 전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고 전세금이 3억이었다 그러면 똑같이 해당 그 묵시적 계약은 똑같이 3억이어야 돼. 그리고 계약 기간은 없어요. 이게 가장 논점이 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없다는 거. 계약 기간 없어요. 계약 기간이 없다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 기간 만료로 본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4년 3월까지인데 3월 1일까지인데 오늘 24년
1월 오늘이 26일. 그러면은 2개월이 아직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갑자기 2024년 3월 1일 날 계약기가 시작하는 날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 6월 4, 5, 6, 6월 1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알면은 그냥 지나가면 중개수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전혀 없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024년 6월 1일 날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묵시적 계약이 됐을 경우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지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논점이 되는 게 계약갱신의 요구. 아무튼 계약갱신을 하면은 5% 이상 못 올리는 건 아시죠? 계약갱신할 때는 무조건 5%. 여기 법률에 보면은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6조 계약갱신을 하면은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익이 체납이 됐을 때는 내보낼 수 있다. 그다음에 합의하고 등등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규정에 1회 하나여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걸 보고 다만 차임은 이런 규정이 하는데 이 규정이 5%예요. 5%를 옮길 수 없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계약을 만약에 갱신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계약 기간은 2년을 했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무조건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특약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특약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해지는 묵시적 해지와 동일하게 본다고 돼 있죠. 해지는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 기간이 2년이어도 계약갱신에 의한 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2년을 지키지 않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약을 걸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나가면은 벌금을 물리겠다. 월세를 몇 프로씩 50%씩 내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특약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서로. 그렇지만 여기에 써 있어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차인은 특약을 걸 수 있지만은 임대인은 이 법에 위반된 특약을 걸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이것을 정말 잘못 알고 특약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약을 아무리 많이 걸어도 그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절대 이거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쭉 여기 쭉 작성하실 때 이것도 쓰고 여러 거 쓰겠죠. 작성을 할 때 절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특약을 협의할 필요가 임대인 입장에서 없고 임차인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특약이 유리해요. 네, 임대인은 특약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거를 문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것을 문의하는 사람이. 뭐 차임 증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년이 지나서는 5% 증액할 수 있다. 오늘도 저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딱 맞춰서 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기 전에 뭐 못하게 됐죠. 1년 지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5%가 아니고 10%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10% 하면 안 됩니다. 5% 해야 돼요. 위법이에요. 이 주택임대차 이 계약서를 쓰면서 여기다가 거누죠. 특약을 많이 걸어요. 뭐 1부터 뭐 10까지 걸고 뭐 등등 조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법을 요거를 반하는 특약을 걸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